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동방 경제 포럼 일정을 마치고 잠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틀 동안 러시아와 일본 등 주변국 정상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핵 해법을 놓고 인식 차이도 있었지만 성과가 더 컸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 사흘 만에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외에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는 했지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서는 인식차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북한의 도발과 한미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루어진 3단계 로드맵을 거듭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нятно, что решить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дними лишь санкциями и давлением невозможно. Не стоит поддаваться эмоциям и загоня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угол. 문 대통령은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만나서도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결의할 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오랜만에 이견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 동안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3번의 정상회담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은 예상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음 주 표결이 예상되는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한러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9일 유엔 총회에도 참석해서 기조연설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신호입니다.